이슈K 시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전북을 찾았죠.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후보의 지난 이틀간 전북 순회, 이른바 제2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인데요. 네. 이 후보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서 전북 장수를 시작으로 진안, 임실, 그리고 전주, 익산을 방문하면서 민심을 청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 의견을 듣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주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답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아마 그것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공약 발표라든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질문에 답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뭐 전북의 사항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얘기해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골목골목 경청 투어란 이름처럼 전북 곳곳을 돌면서 지역민들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주로 주민들을 이제 만나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본다면 진안에서는 이제 농촌 기본소득 실현 그리고 문화 경제 육성 이런 점을 얘기했고요. 장수에서는 농업을 전략 안보 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실에서도 이제 주로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 얘기를 했고요. 전주에 와서는 문화 콘텐츠를 주요 일자리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익산에서는 이제 노인들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표현 중에 하나는 수도권과 힘센 자에게만 몰리는 구조를 깨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뭐 이런 말씀. 그다음에 전북이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이 축이 되도록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보겠다 이런 의견을 했어요. 이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대전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걸 필요하겠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했다라고 보지만 문제는 이제 그럼 지역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들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경청투어라 구체적이게는 안 했지만 공약 발표에서는 그 점을 좀 더 피력해줘야 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우리 전북 지역이 복지나 산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의 핵심 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견을 제서 국가 균형을 만들어낼지 이것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하드웨어 청사진 로드맵을 밝혀줘야 보다 더 신뢰감을 갖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공약에 대한 발표가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유력 후보의 대선 공약에 전북 현안이 반영되려면 무슨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북도당 그리고 전북도청 그리고 도민들의 이제 하나된 의견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따로 또 같이 이런 전략을 좀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따로라는 것은 전북 자체의 공약을 개발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새만금 바이오, 자동차, K문화, 컬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북 자체의 공약을 개발하고 또 하나는 또 가치라는 것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 그리고 호남권 전제를 연대해서 하나의 그 작업들을 끌어내자. 그러려면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연대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남권 그리고 호남권 이렇게 해서 따로 또 같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펼친다면은 좀 더 후보들을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후보들에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연대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어제죠. 이제 호남권 현안을 대선 네.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호남 지역 연구원과 전북 기자협회 그리고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함께한 호남 공약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연대를 한다면 이제 광역 공약을 거기서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해안 철도 건설 사업이라든지 전라선 고속화 사업 그리고 호남 내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철도망 건설 이런 이제 연대를 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을 제안했어요. 또 지역별로는 이제 5개의 우선 공약들을 개발해서 제시해보자 해서 뭐 광주 같은 경우는 하나만 뭐 소개한다면 AI 모델 시티 더 브레인 광주 이런 공약들,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첫 번째로 했고, 전북은 이제 하계올림픽 글로벌 연계 기반 구축하는 이런 SOC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이런 정책들을 공약을 내세워서 대선의 후보들에게 좀 더 피력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 있게 보인 것은 국가균형발전부를 설치하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많이 둔다면 네.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행정부서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국가균형발전부를 설치한다면 전북에다가 그런 행정부서를 좀 세워도 참 좋겠다 이런 제안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함께 공약을 연대하고 그리고 전북 자체의 공약을 개발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북이 이재명 후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의 이제 김문수 후보 어떤 분이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AI 반도체에 관한 공약들을 뭐 100조 이상의 돈들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우리 전북이 좀 취약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호남권 광역 공약의 실제 공약화 가능성과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요 이야기들은 지금 대부분 이제 각 전라북도에서 혹은 전남 광주에서 도시청에서 개발한 공약들을 거의 중복된 성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도당이라든가 국민의힘 도당에서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 부분 이 공약들을 대부분 받아서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실행 능력이겠죠. 이 공약들은 이미 뭐 오래전부터 7년 전부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지난 대선, 지난 총선, 지방선거 계속 나오는 주제들이라서 아마도 이것을 좀 더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권력을 가진 권력층이 또 여당이 좀 어떻게 이제 실행할 건가 이런 점이 이제 제 관심사이고요. 그 점을 좀 잘 관심을 보고서 우리 지역도 이제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일방적 지지는 서로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비판적 지지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관심 있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 혹은 공약들을 열심히 분석하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지,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